네, 오늘은 제가 마진율 75%까지 끌어올렸었던 아이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중간에 이제 어떻게 찾아내는지까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천천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매한 아이템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용 인형 팔았었습니다. 차량용 인형 팔았었는데 이게 마진이 거의 75%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저는 소싱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었던 마케팅 캘린더나 그런 시즌 아이템을 주로 찾기는 하지만 제가 또 주의 깊게 보는 게 우선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서 피드 광고 좀 많이 봅니다. 피드 광고도 많이 보고 여기서 인플루언서 쇼츠 이렇게 세 가지에서 좀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 아이템은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여기서 찾았어요. 인플루언서 쇼츠. 여기서 아이템을 찾았었고, 그리고 추가로 또 찾았던 게 네이버 쇼핑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베스트, 여기서도 아이템을 찾았었는데, 이 차량용 인형 아이템이 3번, 4번에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소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물건이 마진도 상당히 잘 나왔고, 잘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냐, 이거를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차량용 인형. 네, 보시면은 이게 검색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봐도 제일 검색 수가 높았을 때가 지금 153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소싱을 했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인형을 쇼츠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200만, 300만 회 정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죠. 수요가 몰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잘 파는 셀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1번, 내가 수입해와서 물건을 판다. 그리고 2번은 내가 타이밍을 놓쳤으면은 그냥 관망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상 이런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내가 눈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눈치만 있으면 사실상 이런 아이템은 금방 수입해서 금방 물건을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 몰리는데 막상 파는 판매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 팔아보고 많이 팔아보고 이랬던 셀러들은 눈치 빠르게 중국에서 얼른 컨택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만 많이 나왔다고 이 아이템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2번으로는 사람들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 댓글 보니까 다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량용 인형 같은 아이템 있죠? 뭐 이런 귀여운 차량용 인형 같은 아이템은 어떤 류의 상품이냐면 충동 구매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귀엽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 이러한 가격들은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아이템들은 팔기도 쉽고 광고 내가 조금만 카피라이팅 잘하면은 금방금방 나가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선물에도 좋고 내가 쓰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제가 가져왔었고 한번 마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진율 계산기도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이거 무료로 또 어디서 봤는지랑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혜택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30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그 아이템을 14,900원에 팔았었어요. 14,9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배송비는 저는 택배랑 이제 택배사랑 협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2,500원에 보냈었고 매입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이 2,000원은 제가 관부가세랑 이제 물건비랑 현지 운송비랑 국내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2,000원에 사입을 해왔었고요. 여기서 포장비 100원 들었습니다. 포장비 100원. 농락잡아 100원 들었었고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곧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람들 수요는 엄청 몰리는데 이걸 파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낙수 효과를 제가 받았었죠. 그, 그 사람은 이미 품절이 걸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빠르게 이득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근데 이러한 유행성 아이템 있죠? 유행성 아이템. 길게는 팔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해봐야 두 달, 세 달 정도 팔았었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유행성 아이템은 또 언제 수요가 끊길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가 끊기면은 또 확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약간의 눈치가 필요하고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이유도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보시다가 이 아이템 재밌어 보인다. 이 아이템 갑자기 조회수가 많다.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 아이템을 네이버에서 아니면 쿠팡에서 우선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봐야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 조회수만 많이 나오는 영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구매할 마음까지 있어서 그 아이템을 검색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네이버 쇼핑 베스트입니다. 쇼핑 베스트라는 곳에서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뭐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번 작업을 했겠죠. 인스타그램, 차량 인형. 이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 인플루언서가 이미 이 아이템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인플루언서도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왔었고 아마도 내가 올린 쇼츠가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그 사람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이 영상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300만에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도 수요 예측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절이 나서 이제 사람들은 영상은 계속 퍼져 나가는데 구매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입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자체 제작 상품이거나 자기만의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제가 물건을 가져왔어도 판매를 못했을 텐데 그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이걸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원산지나 그런 쪽으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왔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 베스트 여기서 어떤 걸 보시냐면 많이 본 상품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말해서 네이버 트래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트래픽을 엄청나게 쏟으면은 많이 본 상품에 그런 상품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본 상품은 보지 않고 많이 구매한 상품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차량용 인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건강에서 자동차 용품을 봤었어요. 차량용 인형이니까 자동차 용품을 봐야겠죠. 이 많이 구매한 상품에서도 어떤 걸 보셔야 하냐면 사실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많이 구매한 상품. 어차피 잘 파는 셀러들, 잘 파는 아이템들은 계속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잘 팔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1위 했던 상품이면 오늘은 뭐 2위에 있고, 뭐 그 다음날은 또 1위에 있고, 이 정도로 크게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한 상품에서 보다 보시면 이 아이템 같은 경우 있죠. 이 아이템이 한 3일 전, 일주일 전에는 3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3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디로 쏠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때 저는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좀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던 차량용 인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동차 용품에서 인테리어 용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봤겠죠. 그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들이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에서 자동차 용품, 인테리어 용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이걸 매일 봤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봤어요. 매일 보니까 뭐 지금은 이런 비슷한 아이템이 30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아이템이 갑자기 10위권 내로도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웬만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크지 않은데 이 아이템이 10위권 내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템을 엄청나게 구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많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없어요.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이템이 유행하면 어떤 식으로 셀러들이 물건을 파냐? 일단 1번, 보통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팔죠.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은 물건을 바로 올릴 수는 있잖아요. 물건을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찾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냥 올려두는 거예요. 올려두고 주문은 뭐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왜냐면 트래픽이 쏠리니까. 이렇게 1번으로 또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2번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눈치 빠른 판단력 좋은 셀러들은 이걸 이제 바로 중국에서 구매를 하죠. 해서 물론 내가 중국에서 오는 기간 동안에는 판매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한테 수요를 어느 정도 뺏길 수는 있지만 내가 재고만 갖고 있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내가 마진도 해외 구매 대행보다 훨씬 마진을 높게 팔 수 있겠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바로 배송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유행하다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은 초반에만 좀 팔다가 초반 수요만 왜냐면은 확실히 업로드 속도가 빠르니까 초반 수요만 좀 받아먹다가 결국에는 이 중국 구매 셀러들한테 다 무너집니다. 예. 중국 구매 셀러들한테 무너지고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 쇼핑 베스트에도 수요가 확인됐고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단 공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남자친구한테 공유하고 여자친구한테 공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수요가 유지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유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제가 보시면은 14,900원에 판매를 했었고 매입 가격은 2,000원, 배송비 2,500원, 기타 포장비 해서 100원 해서 제가 지금 뭐 간이 과세자 기준으로는 81% 정도 나왔었고요. 저는 일반 과세자니까 이제 75% 정도 마진율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아이템은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찾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 짱구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제가 봤었던 게 또 짱구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도 유튜브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이 케이스를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케이스를 사용해서 그게 순간 엄청나게 또 트래픽에 몰렸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조회수가 3,400, 3,800 나왔다가 그 영상이 터지고 나서 19만 회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6만 3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19만 회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저희가 4월 달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짱구 케이스가 다음 달에 터진다 어떤 연예인이 사용한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죠. 제가 항상 이러한 유행 아이템은 왜 판단이 빨라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에 그 영상이 뜨자마자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좋아할 것 같고 흥미로워할 것 같고 이 아이템이 충분히 재미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5월 달에 내가 중국에서 사입해 와서 이 6월 달, 7월 달만 솔직히 팔았어도 이것도 마진도 많이 남고 충분히 많은 판매를 가져왔었겠죠. 네,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맹구 콧물 케이스,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영상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막 구매하고 싶어 해요. 이 아이템 되게 재밌다. 이 아이템 나도 사고 싶다.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많이 수요가 쏠리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처를
검색을 하겠죠. 근데 보통 네이버 또는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냐? 이렇게 순식간에 좀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보통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1차적으로 올립니다. 1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올려요? 판단력 빠른 중국 사입 셀러가 올리겠죠. 근데 이 판단력 빠른 중국 사입 셀러는 우선 배송에도 메리트가 있죠.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그리고 마진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몰려드는 트래픽으로 내가 추가 상품으로 또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장점도 많고, 조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고,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마진을 또 많이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실 때 그냥 어떤 영상이 뭐 유행한다고 넘기지 마시고 또 그 영상으로 어떤 아이템을 또 판매할 수 있는지, 또 이 아이템을 내가 빠르게 선도주자로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오늘은 많이 공개되지 않고 대부분이 모르는 시즌 키워드 소싱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싱 방법으로 작년 겨울 실제로 하루 300만 원 정도 판매를 올렸었고요. 그 과정을 앞으로 유튜브에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소싱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시즌 아이템을 소싱할 때 저는 꼭 참고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 이제 마케팅 캘린더라는 곳입니다. 마케팅 캘린더는 월별로 어떤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데요.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소싱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름 시즌에 마진도 괜찮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 보시면 여러 행사들이 보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고 수요가 많아 보이는 여름 휴가, 바캉스, 물놀이 이쪽으로 제가 주제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소싱 방법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캘린더를 참고해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 추출, 시장 조사, 차별화 요소 찾기, 그리고 수입해서 판매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후발주자잖아요. 이미 판매하고 있는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별화 요소가 필요한데 1번은 가격, 그리고 2번은 상세 페이지, 그리고 3번은 마케팅 정도가 대표적으로 가장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발주자로 들어가서도 충분히 판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곳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아까 주제로 정했던 바캉스 물놀이 관련해서 스포츠 레저 그리고 수영 2차 분류까지만 설정을 하고 기간은 여름이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 눌러주시면 제가 설정한 기간에 인기 검색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는 보통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저는 키워드를 추출할 때 주로 대기업이 많이 진입하지 않은 시장, 부피가 적은 아이템, 구매력이 높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을 선호하기에 여기서 한번 방수팩 이 키워드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료 사이트인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수요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팩을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려는 6월 달부터 이제 8월 달 검색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죠. 제일 피크인 7월 달에는 92,200까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검색량의 경우 저는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최소 1만 정도로 잡습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아이템이 시즌에도 검색수가 1만 이하라면 소싱을 하지 않지만 이 방수팩 경우에는 9만 정도가 나오니까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키위에서 1차적으로 검색 수요를 확인했다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에서 현재 대부분의 방수팩 제품들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파악을 합니다. 자, 네이버 방수팩을 검색해 주시고 이 쇼핑 탭에 보시면은 상품을 눌러보시면 다 원산지를 표기하게끔 돼 있어요. 상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상세 정보에 원산지, 중국산 이렇게 나오죠.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체크하는 이유는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내산이라면 소비자들도 국내산 제품을 선호하는 영향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조사로 저는 원산지 체크를 꼭 하고 들어가고요. 이 방수팩 키워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상품의 원산지를 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밑에 원산지를 보시면 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원산지를 보시면 이렇게 중국산에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걸 확인했으니 중국 원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제품을 찾을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찾아주는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인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설치해서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이거 한번 설치해 주시면 또 무료로 쉽게 제품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중국에서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썸네일에 마우스를 갖다 대주시면 돋보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 서칭을 해서 중국에서 제품을 찾아주는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중국 제품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 14위안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썸네일이 나오고요. 색상은 5가지 정도가 있고 14위안에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14위안이면 2,5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수입해서 차별화 요소를 갖춘다면 판매에서 괜찮은 마진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하셔야 하는 건 이제 차별화 요소를 찾는 겁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일단 리뷰를 통해서 차별화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 보시면 리뷰 들어가시고 평점 낮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기 대비 입구가 너무 좁다. 입구가 좁다. 그리고 입구가 좁다. 이렇게 입구가 좁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지금 사람들이 방수팩에 대해서 입구가 좁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소싱을 할 때도 입구가 조금 좁지 않고 넓은 아이템이 방수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제품의 리뷰를 통해서 현재 지금 방수팩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러한 정보들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제품 한 개의 리뷰 가지고만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10개 제품, 적어도 5개 제품 이상의 리뷰 일점들을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차별화 요소인데 1페이지에 현재 방수팩 1페이지에
없는 디자인을 중국에서 괜찮은 가격에 찾아와서 또 판매하는 방법도 차별화 요소로 볼 수 있고, 타사보다 상세 페이지에 후킹 문구나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하는 것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소싱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시즌 아이템 소싱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품을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 작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쿠팡 판매에 있어서 잘 파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냐? 뭐 어느 정도 광고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랑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행위보다는 보통 광고 전화 많이 받으시고 상위 노출 보장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고정, 마케팅 대행사나 플랫폼 통해서 인플루언서 협찬, 피드 광고, 이런 유료 광고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광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애초에 순서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보통 가격을 내리시죠, 많이. 내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려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재고라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가격을 어떻게든 올릴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게 셀러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일단 1번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 상세 페이지, 마케팅이 따라오겠죠.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제품이 별로면 유지를 못 합니다. 우선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소싱의 본질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라고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당연한 부분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품을 판매하고 소싱을 할 때 꼭 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왜 찾고 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제품으로 해소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물건을 찾고 판매하는 거랑 모르고 판매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예시로 캠핑 의자를 볼게요. 캠핑 의자. 그냥 괜찮은 디자인에 싸게 중국에서 가져오면 팔릴까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똑똑하셔서 그렇게 쉽게 구매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캠핑 의자를 왜 네이버 쿠팡에서 검색을 하고 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구매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소싱에 있어서 1순위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뷰를 보는 거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의 리뷰를 보는 건데, 제가 캠핑 의자 5점과 1점 리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소싱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봤는데, 리뷰 5점 캠핑 의자를 보니까 보통 베란다 꾸밈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와 집에서 바베큐 파티 간이 의자로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캠핑 의자다 보니까 캠핑용도 그리고 설치가 간단한 의자를 찾던 중에 또 캠핑 의자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있고 캠핑도 하고 또 아이들 놀이할 때도 캠핑 의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캠핑할 때만 구매하는 용도가 아닌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가정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으로도 내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오늘의 집이나 뭐 디자인적 쇼핑몰에 입점을 해가지고 우리 캠핑 의자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뷰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리뷰 일정 공통적인 쇼핑몰들의 대표적인 불만이 뭐 배송이나 냄새나 마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제품이든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품에 있어서 불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오래 앉으면 불편하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팔걸이가 조금 딱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팔걸이 부분이 딱딱하지 않은 제품이 중국에 있는지 방향성을 잡고 소싱을 하고, 아니면은 허리가 아프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자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무겁다고 사람들이 보통 무겁다고 많이 의견을 내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 중국에서 구매를 하실 때도 무게를 판매자한테 미리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싱을 찾으시다 보면은 흔히 유튜브에 많은 아이템 스카우트 뭐 검색량 대충 보고 찾는 방법보다는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수익은 저는 많이 나오는 소싱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소싱의 1단계입니다. 소싱 1단계 보시면은 차별화, 컨셉, 니즈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걸 레벨을 올리고 나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 학과라고 생각해요. 패션 디자인 학과면 내가 대학교에서 남들보다 패션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옷을 좀 잘 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류 쇼핑몰 창업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온라인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 옷 좀 어느 정도 입는다. 이런 분들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의류 관련된 인플루언서다. 이러면은 의류 관련 쪽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의류를 좀 잘 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류를 잘 아는 거랑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잘 하는 방법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일단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 네이버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이버에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아, 쿠팡 특성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레벨을 올리고 나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라고 적어 넣었는데 저는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소싱,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일단 소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싱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상세 페이지가 쉬워지고 마케팅이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싱을 내가 허술하게 하면은 뭐 상세 페이지 마케팅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본질은 내 제품이 좋아야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면 좋겠지만 많이 파는 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 제품이 좋아야겠죠. 제품이 좋아야 하는데 이 소싱 작업, 이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싱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소싱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소싱 아이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적은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부피가 큰 뭐 의자보다는 뭐 탁자를 가져오겠다. 탁자가 팔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부피가 작은 거 있죠. 뭐 인형을 가져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부피가 작은 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배송비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창고가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택에서 재고를 쌓아두기에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적은 아이템, 저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1번,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매니아층 공략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화장품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파셔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나의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담을 판다고 칠게요. 건담. 그럼 건담은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판매자들 중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니아층
아이템 말고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있죠. 이게 훨씬 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 복이라고 칠게요. 에어로빅 복 해가지고 에어로빅 할 때 입는 운동복을 판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운동복을 팔 때랑 에어로빅 복을 팔 때랑 시장 규모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는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설득하면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보다 파이가 훨씬 작잖아요. 그쵸? 근데 에어로빅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서 경쟁해서 또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매니아층보다는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좀 수요가 넓은 아이템을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휴지나 뭐 물티슈. 이러한 제품들은 한 번 사면은 꾸준히 사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물티슈 한 번 사면은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고, 보통 소비자들은 A, B, C 세 가지 쇼핑몰이 있다면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A 보고 B 보고 C 보고 결국에 가격이랑 배송, 리뷰, 뭐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보통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다시 필요할 때 똑같은 쇼핑몰에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과정이 이제 귀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써봤는데, A 물티슈가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렴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A에서 똑같이 주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나는 신규 고객을 계속 끌어와야 하지만 오히려 재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 이상을 꼭 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30% 이상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고, 대기업이 장악 중인 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또 피하는 상품도 있어요. KC 인증이 들어간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아동 관련 쪽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또 진입하지 않아요. 케이스 인증, 건강기능식품, 아동 관련. 물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진이 높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는 초보일 때, 내가 초보자일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 등 차별 아이템, 소비자들의 니즈 욕구 결핍 해결 아이템. 사실상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하단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윗부분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소싱 아이템이 꼭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세상에 팔 아이템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소싱 아이템이 한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돈 버는 쇼핑 도매국이 아닌 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야 하는지 이유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 쉽게 제작을 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도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도매국에 업로드되어 있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사입을 하면은 조금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도매국에 업로드하는 셀러들도 결국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들여온 다음에 도매국에 업로드를 하고 마진을 남기는 구조겠죠. 저희가 중국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안다면 굳이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진을 버리지 않고 저희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소싱 방법으로 한번 여러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찾아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을 한번 들어가서 생활 건강, 생활용품, 생활 잡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에 이제 팔 제품을 찾기 위해서 23년 6월부터 23년 8월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름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보이는데 6월부터 8월까지 검색수가 높은 순서대로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한번 모기장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모기장 이 아이템으로 한번 볼게요.
종합 차트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검색수가 많이 나왔을 때가 24만 8천 회예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시장이죠. 검색량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초보라 이런 대형 키워드는 진입 못한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입을 해보시고 적합한지 보신 다음에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22년에도 16만 회, 23년에도 16만 회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시장이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1차적으로 키워드를 추출했으니 네이버에서 한번 모기장 쪽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딱히 대기업이 진입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 때문에 원산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키워드 상품명에 국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 이 제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품의 상세 정보에 보시면은 이 제품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제품도 중국에서 수입을 한 제품이네요. 중국산인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보시면 중국에서 가져온 걸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제품 볼까요? 이 제품도 리뷰가 2,000개 정도 있는데 원산지를 보시면 네, 중국에서 가져온 걸 볼 수 있네요. 모기장 키워드의 원산지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제품들이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리뷰도 이 정도 평균 점수면 분명히 보완할 부분이나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 모기장 시장에서 내가 1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수익은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키워드고 시장 규모입니다. 16만 회, 20만 회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여기서 내가 1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기장 키워드 드릴 테니까 여기 키워드 진입해서 1위 하세요 라기보다는 물건을 내가 한 개라도 판매해보는 경험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물건이 정말 팔리는구나,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먼저 쌓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도 찾고 여러분들이 가격도 확인하시고 원산지도 체크를 하셨다면 한번 수많은 셀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매국에서 한번 볼게요. 도매국에서는 제가 미리 모기장을 한번 검색을 해놨었는데 원산지는 전체로 하고 해외 배송은 제외를 하고 최저가 인증 업체를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6,000원에 한 개가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16,700원, 37,900원, 뭐 14,600원, 13,500원 대부분이 한 1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들도 똑같이 어디서 물건을 들여오는지 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들여올 겁니다. 자, 여기도 원산지 보시면 중국이죠. 그리고 이 16,700원짜리 상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이 제품도 이 제품은 37,900원인데 국산에서 들여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16,000원. 네, 이 제품도 중국에서 다 들여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타오버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제품이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1688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88 기준으로 보시면 18위안, 20위안 정도가 있고 이제 16위안, 28위안, 뭐 27위안 이 정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은 26위안 이 정도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결국에 눌러보시면 지금 16위안에 판매가 되고 있죠.
사이즈별로 물론 가격대가 다르긴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도매국에서 보셨던 거랑 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입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한국까지 왔을 때 금액을 보통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24위안에 구매하시잖아요. 24위안이면 여기다가 곱하기 300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위안이어도 곱하기 300, 31위안이어도 곱하기 300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24위안이면 한국에 들여왔을 때 7,2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0위안이라면 한국에 들여왔을 때 9,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타오범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대략적으로 제품을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있죠? 이 썸네일을 캡처를 하시고 1688 들어가시면 1688에 이렇게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이미지 캡처해서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캡처해 주시고 썸네일이 캡처가 됐죠. 방금 캡처한 썸네일을 가지고 여기 이미지 서칭 버튼을 통해서 1688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 판매자의 여러 가격들이 나오죠. 여러 판매자가 이 모기장을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보시면은 16위안도 있었지만 19위안, 19위안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1688에는 이 파란색 버튼이 채팅하는 버튼이고요. 이 7 그리고 1 이렇게 6 써 있는 버튼이 이 판매자의 연차입니다. 연차. 이 사람은 1688에서 6년 동안 활동한 셀러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1688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셀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도매국에서 봤을 때만 해도 벌써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간 가격인 19위안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곱하기 300을 위안 곱하기 300을 하시면 19위안 정도면 사실상 6천 원 아래로 내가 세금도 내고 배송 대행지 수수료도 지불해도 6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아까 도매국에서 봤을 때는 16,000원, 이 제품이 16,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도매국에서 만약에 소싱했다라고 하시면은 16,000원에 도매국 셀러한테 구매를 하시고 네이버에서 또 마진을 내가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물론 아예 안 팔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마케팅도 잘 하고 상세 페이지도 잘 하시면은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큰 경쟁력은 뭐죠?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을 도매국에서 소싱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원산지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서 가져와서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게 여러분들 마진도 올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기장을 소싱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구매 대행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배송 대행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송 대행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 곳 다 견적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는 배송 대행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매 대행 신청 버튼이 있는데 저도 배송 대행지를 여러 군데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러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구매 대행 신청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내려보시면 위해 로켓존이 있고 도쿄 로켓존이 있죠.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위해를 선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매 대행 신청이 나오고 그 밑에 제품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는 아까 모기장이었죠. 모기장 해주시면 이렇게 품목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1688.
저희가 1688에서 소싱을 했기 때문에 1688 입력해 주시고, 이미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미지 서칭하면서 저장했던 썸네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등록된 게 나오고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뭐 50개면 50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1688에서 소싱 하셨을 때 보이는 단가, 보이는 위안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봤을 때 19위안이었죠. 그러면 똑같이 구매 대행 신청에서도 19위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 상세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던 이 소싱 제품 있죠? 이 페이지의 URL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도 붙여주시고, 옵션 색상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뭐 의류를 소싱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기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파란색 50개, 뭐 분홍색 50개 이렇게 소싱하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문 내용 그대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중문 내용 있죠? 이거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이즈 50개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50 PCS 적어주시면 되겠죠. PCS는 뭐 개라는 뜻입니다. 뭐 한 개, 두 개 할 때 뭐 1 PCS, 2 PCS 이렇게 보통 대부분 표기를 해서 저도 50 PCS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딱히 오더 번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고, 또 밑으로 내려주시면 위해, 해운 특송, 항공 특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보통 항공 특송은 많이 선택하지 않고 해운 특송으로 다 대부분 합니다. 항공 특송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이 2일, 뭐 3일 정도 더 빠르게 오긴 하지만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해운 특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특수 포장이랑 정밀 검수, 제가 사용하는 배송 대행지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이 다 이러한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퀄리티가 좀 중요한 제품이면은 정밀 검수를 체크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산지 표시 있죠? 원산지 표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국 포장지 위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업자로 한국에서 물건을 통관할 때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중국 셀러한테 요청하면은 무료로 해주곤 합니다. 원래 내가 중국 셀러에게 포장지 위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붙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데, 만약에 요청을 못해서 그냥 제품이 들여왔더라도 사실상 통관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배송 대행지 측에서 해줘요. 근데 이거를 셀러한테, 중국 셀러에게 왜 미리 요청을 하냐면 중국 셀러가 해주면 무료고요. 이런 배송 대행지에서 작업을 해주면 개당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개당 200원이 든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사입할 때 보통 10개 들여오고 20개 들여오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대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막 100개도 들여오고 막 500개 이렇게 들여오는데, 사실상 거기에 200원씩 가격이 붙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내 마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셀러한테 요청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뭐 수취인 정보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니까 저희는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우편 번호랑 마지막에 관부가스 대납 요청 희망하시면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구매 대행 요청이 끝납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신 거지,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매국에서 만약에 소싱을 했다면 16,000원에 구매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벌써 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네, 오늘은 쿠팡이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디서 먼저 물건을 판매해야 하고
내가 소싱한 제품은 어디서 더 판매가 잘 될지, 그리고 판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항상 말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둘 다 잘 파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천천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싸움이 치열한데 일단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 보시면은 쿠팡이 이제 네이버 쇼핑보다 거래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쿠팡 트래픽이 지금 한국에서 1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도 많고 셀러들도 많은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소싱해서 그리고 사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시면 쿠팡에서 팔아야 될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두 군데 다 팔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우선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특징 그리고 플랫폼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지마켓, 11번가, 롯데온부터 해서 다 특징이 있어요. 쿠팡은 쿠팡 플랫폼만의 특징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또 네이버만의 특징이 있고, 지마켓은 지마켓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소비자 특성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려는 제품이 일단 어떤 특징인지, 그리고 내가 판매하려는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지, 이 부분을 저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특징을 보면은 우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라고 하죠.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시즌성 아이템도 쿠팡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내가 관여도가 조금 높은 제품이다. 그러한 아이템을 사입해 왔다면 네이버에서 조금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해서 쿠팡에서 아예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정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에 어디에 있죠?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하는 이유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고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겠죠. 근데 그 반대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쿠팡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쿠팡은 애초에 사람들이 쇼핑을 하게 하려고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쿠팡은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플랫폼으로 이렇게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쿠팡은 쇼핑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 쿠팡 쪽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반대로 네이버는 쇼핑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성을 많이 주는 검색을 통한 정보를 많이 얻는 플랫폼이 주이기 때문에 관여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들이 네이버에서 비교적 많이 판매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으로는 내가 물건을 소싱도 열심히 하고 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했다면 소싱도 해보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또 아는 방법으로 소싱을 해서 물건을 들여오셨을 텐데 그러면 그 제품의 일단 특징을 파악하는 게 1번이겠죠?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특징도 모르고 어떤 플랫폼에서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순서가 약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려는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면 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내 소비자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플랫폼을 주로 잡아야겠다라는 게 조금은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비교적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리수거함을 한번 소싱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능이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기능의 분리수거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에도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가격이 맞고 내가 리뷰도 봤는데 이 정도면은 나한테 실패 없는 쇼핑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관여도가 낮은 제품 경우에는 쿠팡에 조금 더 주력으로 하셔야겠죠. 쿠팡을 조금 더 주력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번에 부모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눈에 좋은 영양제 이 제품을 사입해왔다고 한번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선물로 드릴 거잖아요. 이러한 제품은 그냥 내가 가격만 맞고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선물하시는 분들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아무래도 건강 그리고 우리 인체와 관련된 우리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 가지로 얻어보고 그중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러한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사입해 왔다라고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주력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건 맞아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지만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1인 사업가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이버 공부하기에도 힘든데 쿠팡 광고까지 공부하고 쿠팡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보 단계잖아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제품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시고 제가 설명해드린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서 내 제품은 쿠팡에 조금 더 적합하다. 내 제품은 네이버에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을 아신다면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해야 될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를 같은 상세 페이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하기는 한데 각 플랫폼마다 상세 페이지 규정이 다른 곳이 있어요. 쿠팡은 예를 들어서 GIF가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고 네이버는 GIF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 수수료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네이버는 정보성 플랫폼의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 페이지 길이 경우에도 쿠팡이 조금 더 짧습니다. 쿠팡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짧고 네이버가 조금 더 길어요. 이러한 특성도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그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짧고 이 차이가 뭐 있냐? 차라리 나는 그냥 한번 상세 페이지 만들어 두고 뭐 쇼핑몰 연동하는 플랫폼 써서 상세 페이지 그냥 다 통일시킨다. 이렇게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저는 항상 플랫폼마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쿠팡 상세 페이지 따로, 네이버 상세 페이지 따로 제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쿠팡 소비자 특성이랑 네이버 소비자 특성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상세 페이지, 네이버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제작하기 조금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플랫폼 특성에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신다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효율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내 제품이 관여도가 높은 제품인지 관여도가 낮은 제품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플랫폼을 전부 다 마스터하세요 라고 하면은 많이 벅차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 제품에 맞는 플랫폼을 한 곳만 집중적으로 파보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낸 다음에 내가 플랫폼도 하나하나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게임처럼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재미도 붙일 수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 이 사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로 천천히 나아가시면 여러분들도 곧 좋은 성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제가 오늘은 쿠팡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선 이번에 일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판매를 진행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판매 전략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서 방법이 정말 먹힐까? 이 방법으로 정말 판매가 일어날까? 그리고 잘 팔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저도 항상 다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었는데 아직 로켓 그로스도 입고 안 했어요. 그리고 무료 프로모션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보시면 광고도 안 돌렸었는데 판매 중 상품 수는 지금 한 개 팔고 있고요. 가지수는 4개입니다. 했는데 제가 3월 6일에 올렸습니다. 3월 6일에 올려서 제가 외부 광고도 무료 광고만 진행했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무료 광고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다들 유료 광고를 엄청 좋아하시죠. 뭐 쿠팡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버 쇼핑 광고, 검색 광고 이런 부분들만 엄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무료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광고가 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지식인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쇼츠도 업로드하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잖아요. 뭐 물론 내가 찍는 시간이랑 만드는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쏟을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인건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해서 계속 돈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사입을 만약에 못 하셨다. 그리고 마진 높이는 방법을 잘 못 찾는다. 아직. 그러면은 오히려 광고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로아스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무료 광고부터 일단 좀 감각을 익히시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플랫폼 특성은 무엇인지 그거부터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만족할 만한 아직 매출은 아니지만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93만 원 정도 나왔고요. 7일에 80만 원, 그리고 8일에 127만 원. 오늘은 지금 주말이라서 46만 원 정도인데 오늘도 50만 원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을 보시면 3월 6일부터 지금 3월 9일까지 해서 346만 원 팔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테스트 하기 전에 제가 이 제품을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2,400원, 2,600원에 세금까지 다 해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 과정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긴 했었는데 지금 이 방법이 잘 먹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만족할 만한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여러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즌 아이템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시즌이 5월인데 아직 5월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매출이면 매출과 수익은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쿠팡 관련해서 제가 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쿠팡의 좌측에 보시면은 상품 관리부터 해서 이렇게 상품 관리부터 해서 공지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항상 물건을 판매할 때 저는 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한 아이템을 보시고 로켓 그로스로 가는 게 적합한지 이게 로켓 그로스도 무조건 로켓 그로스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로켓 그로스 하면은 마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반 윙으로 파는 게 마진은 더 많이 남습니다. 근데 로켓 그로스만의 또 장점이 있고 일반 윙으로 파는 거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지. 요즘 뭐 로켓 그로스 넣으면 무조건 매출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물건 가져오셔서 아무렇게나 로켓 크로스 넣으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판매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으면 모두 다 매출 잘 나오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 있죠? 프로모션에서 무료 노출 프로모션 이거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참여하시는 게 좋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고 14일 이내, 2주 이내에 5개가 팔려야 돼요. 5개가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조건 꼭 기억하시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쿠팡 꼭 올리기 전에 생각하고 계시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신청하려면 쿠팡에서 제한가를 요청하는데 보통 20% 가격을 깎을 거예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너네가 진행하려면 20% 가격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제한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진도 지키고 싶다. 나는 이미 너무 마진을 낮게 설정했다. 라고 하신다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 20% 할인할 것까지 생각해서 가격 올리세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 20% 어차피 금액 차감 들어가니까 내가 애초에 20% 비싸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또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할인 쿠폰 들어가시면 이거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할인 쿠폰에서 즉시 할인 쿠폰, 다운로드 쿠폰, 이거 두 가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둘 다 하십시오. 500원이라도 하세요. 500원, 500원 하면 1000원이죠. 여러분들이 가격을 만약에 2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해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2만 원으로 맞춰뒀으면 할인 쿠폰까지 생각해서 차라리 2만 1000원에 올리고 할인 쿠폰 두 장을 매기십시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판매가가 2만 원으로 결정됐다라고 하시면 쿠팡에는 2만 1000원에 올리시고 즉시 할인 쿠폰 500원 적용 그리고 다운로드 쿠폰 500원 적용해서 어차피 판매가 2만 원 맞춰지잖아요. 근데 즉시 할인 쿠폰 이 쿠폰을 먹이는 이유는 쿠폰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판매의 차이가 있어서예요. 괜히 쿠폰을 쓰는 게 아니라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쿠폰 같은 부분들도 세심하게 다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좌측에 보시면은 쿠팡 라이브 이 부분에서 쇼츠 등록 및 관리 있죠. 이 부분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을 화려하게 찍고 편집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카메라 있죠. 일반 카메라 세로로 들고 여러분들 제품 그래도 조금 이뻐 보이게 찍어 보세요. 5초, 10초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쇼츠 등록 꼭 올리십시오.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도 보시면은 요즘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 쇼핑, 숏클립이라 해가지고 동영상이 이제 슬슬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쇼핑 탭에 동영상이 한 개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쿠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버든 쇼츠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에도 이제 다 접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까 예쁘게 찍은 영상 뭐 정 안 되면은 저는 옛날에 스튜디오 빌려서 막 촬영하고 했었어요. 스튜디오도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이쁜 숙소 그냥 한번 하루 빌리시거나 아니면은 요즘 무인 스튜디오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한 시간에 10,000원, 20,000원이면 빌린단 말이에요. 거기 가셔서 자연광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스튜디오 가셔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제품 15초나 20초 동영상 여러 개 찍어 오세요. 여러 개 찍어 오셔서 쇼츠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조회수 10회, 20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10회, 20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거 네이버 쇼핑 광고로 클릭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이던 쿠팡이던 쇼츠는 꼭 올리시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유튜브 쇼츠 이렇게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사소한 부분들 있죠. 할인 쿠폰, 뭐 네이버 쇼츠, 그리고 쿠팡 쇼츠 이런 부분들이나 무료 프로모션 관련해서 내가 미리 가격 설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마진을 지켜주고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입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알았더라면 더 매출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방법을 저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많이 손해를 봤었던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구매 건수 많이들 참고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 거치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폰 거치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검색수 그리고 6개월 매출, 6개월 판매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검색량도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가 보이는데 사실상 이 그래프 자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 차트에서 보시면 3년이랑 1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3년을 기준으로 많이 잡고 이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가 일정한 걸 보이는데 그래프가 보통 우하향이라고 하죠.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그래프가 점점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가장 좋은데 내가 3년치 그래프를 봤는데 만약에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프가 아래 방향으로 점점 우하향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은 저는 진입을 잘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파악하는 게 네이버에 직접 쳐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이버에 아이폰 거치대 검색을 해주시고 쇼핑 탭에 들어가시면 보통 구매 건수가 나올 겁니다. 구매 건수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쇼핑몰들도 있어요. 이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안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구매 건수를 노출해 놓은 쇼핑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어떤 쇼핑몰을 보냐면 저는 보통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쇼핑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구매 건수가 일어난 게 이 스토어인데 구매 건수가 7,574건이 나오죠. 여기서 하루 판매량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구매 건수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7,574가 6개월 판매량입니다. 6개월 판매량. 이거를 18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180으로 나눠주시면 42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2개 정도 판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준을 잡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파이가 많은 쪽에서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다른 거 보시면은 뭐 검색량이 얼마 이상이면은 소싱하지 마라. 뭐 너무 큰 시장은 소싱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에서 내가 차별점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내가 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하루 판매량 10개 이상은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폰 거치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판매량이 42개 정도 나오니까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스토어 지금 한 개를 봤지만 보통 저는 가장 구매 건수가 많은 스토어에서 보는 편이고요. 이 두 번째 스토어도 보시면은 2410인데 이것도 똑같이 18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면 하루 판매량이 13.4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0개 정도 기준은 넘기 때문에 이 아이폰 거치대 구매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3년 그래프를 봤을 때도 그래프가 우하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치를 유지하거나 그래도 상승하는 곡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저희가 네이버만 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쿠팡은 이런 자료가 사실상 많이 없어요. 네이버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들이 네이버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이제 많은 수치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쿠팡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쿠팡도 간단하게 보는 법 말씀드리면 쿠팡도 일단 아이폰 거치대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올 거예요. 1위부터 뭐 보통 10위까지 나오는데 일단 1위 보겠습니다. 근데 1위는 2,750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판매하려는 아이폰 거치대가 15,000원 정도 선이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폰 거치대를 봐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2,750원이랑 상품은 저희가 가져올 상품과 어떻게 보면은 결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최대한 가격대가 비슷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13,650원에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고 쿠팡에서 구매 건수를 보는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리뷰를 많이 봅니다. 리뷰에서 최신순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날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2024년 2월 28일, 28일에 총 벌써 4개의 리뷰가 올라왔죠. 저는 이 리뷰 한 개당 구매 건수를 10개에서 13개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아까 하루 판매량이 10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쿠팡도 똑같아요. 쿠팡은 그런 반대로 최신 리뷰가 내가 보는 날짜에 한 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못해도 2월 27일에 리뷰가 한 개 정도는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키워드도 쿠팡에서 하루에 10개 이상씩 판매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폰 거치대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일에 벌써 리뷰가 이렇게 5개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판매량은 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이 10위에 있는 15,840원 이 상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리뷰 눌러주시고 여기서 최신순 오늘이 28일인데 28일에 리뷰한 게 있죠. 그리고 26일, 25일, 22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지금 보시면 21일부터 28일까지 21일부터 28일까지 리뷰가 5개 정도 쌓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가 10개에서 10, 13개 판매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못해도 60개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루에 10개를 넘진 않지만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봤잖아요. 이 아까 3위 상품이랑 이 10위 상품을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수치면은 하루에 판매량이 아이폰 거치대도 쿠팡에서 10개 정도 이상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아이템 스카우트 그리고 6개월 구매 건수 나눠서 계산을 1차적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6개월 매출액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여지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구매량, 이 하루 구매량도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상위 판매자들이 지금 하루에 리뷰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 근데 예전 리뷰 보지 마시고 최신 순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키워드가 하루에 쿠팡에서도 몇 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시작하실 때 뭐 어떤 키워드 검색량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물건이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진입하려는 키워드의 하루 판매량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물건을 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네, 오늘은 바로 적용이 가능한 내 제품의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제품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방법도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포지션 전략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 전략이란 걸 오늘 이제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 이 내가 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5,000원에 팔고, 이게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실내 슬리퍼로 예시를 드릴게요. 이 포지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에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판매자들이 찾지 못한 장점을 내가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포지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도 간단한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시 드릴 아이템이 실내 슬리퍼입니다. 실내 슬리퍼인데 이 실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판매자의 상품을 보니까 4,420원에 로켓 배송이고 리뷰는 3,719개 정도 달린 걸 볼 수 있는데요. 실내 거실화 슬리퍼라는 키워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가격을 보니까 저렴한 건 835원 정도도 있고요. 그리고 비싸봤자 1,485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실내 슬리퍼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 전략으로 이미 여러 가격대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잘 파는 판매자는 같은 가격에 가져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판매자를 저는 잘 파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진이 높은 이유도 저는 이런 포지션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실내 슬리퍼를 중국에서 사입을 하셨다면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쿠팡에서 실내 슬리퍼를 검색하고 우선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보실 거예요. 그리고 2,500원, 4,500원, 6,400원 이런 식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가격대에 어느 정도 맞춰서 판매를 하시겠죠. 6,000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판다 하면은 뭐 9,900원까지 판매를 하실 텐데 보통 실내 슬리퍼를 가져와서 내가 1,300원, 1,500원을 가져왔다고 해도 9,900원, 8,900원 이런 가격대에 팔면은 경쟁력이 많이 없습니다. 광고비 빼고 그리고 내 인건비, 대표님들의 인건비 제외하고 나서 수수료까지 제외를 하게 되면 이게 막상 되돌아보면 남는 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판매도 잘 못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안 팔리겠거니 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재고만 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곰돌이 푹신한 거실 슬리퍼라고 해서 21,25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 양털 슬리퍼라고 해서 2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층간 소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가 있는 요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실내 슬리퍼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미끄럼 방지 아니면 뭐 푹신한 아니면 뭐 거실 실내 이런 키워드를 잡고 있다면 저희는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공포감이 강한 키워드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층간소음이라는 키워드를 이 친구는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단순 일반 이쁜 실내 슬리퍼랑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포감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을 할 수 있다면 같은 제품이더라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전부 다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을 똑같이 팔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층간소음 방지 이런 키워드를 결핍으로 잡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층간소음 방지를 키워드에다가 넣으면 비싸게 팔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가 어떠한 결핍을 잡던 아니면 내가 어떠한 키워드를 잡던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층간소음 방지로 메인 키워드를 잡으셨다면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와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푹신한 쿠션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판다면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최상단에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층간소음 방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기사들을 쓸 것 같아요. 예전에 보시면은 층간소음 방지로 인해서 뉴스로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기사들도 많잖아요. 이웃 주민과 대판 싸우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사들을 다 긁어오는 거예요. 긁어온 다음에 우리 제품은 층간소음 방지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준다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뭐 얼마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푹신한지 그리고 여기서 디자인까지 이쁘다면 그거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층간소음 방지만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디자인을 보다 보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층간소음 방지도 될 뿐더러 디자인도 이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전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은 전환율을 더 올리고 내가 조금 더 공포감이 있는 요소를 찾아서 마진을 더 극대화할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의 기준에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익을 보는 게 결국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다른 곳들 보면은 다 매출만 자랑하고 얼마 남는지는 말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 이 쿠팡 시스템 자체가 내가 원가 두세 배 팔아서는 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이 구조 자체가. 판매자도 너무 많아지고, 판매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광고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그런 셀러들은 매출은 나오겠죠. 매출은 나오는데 결국 뒤로 까보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제품의 포지션을 바꿔서 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퍼 같은 유형도 대부분이 다 실내 슬리퍼, 거실 슬리퍼, 푹신한 슬리퍼 이런 곳에 다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면 나는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실내 슬리퍼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 제품의 메인 키워드는 층간소음 방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진이 저는 지금보다 이상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